이번 영상은 지난주 이 중장기 가치 투자에서 이 중요한 매매 기준 한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번 주는 이 스윙 투자 제2편 스윙 투자에서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하던 매매를 하던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 가지 투자 형태, 중장기 가치 투자, 스윙 매매, 또 단타 매매, 이 세 가지 형태에 따라 우리가 시장을 보는 관점과 또 매매하려는 종목을 선정하는 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신에게 어떤 투자가 맞는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편, 이 스윙 투자라는 것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단타보다는 길고 이 중장기 투자보다는 짧은 이 며칠에서 또 수주간 보유함으로써 이 위험에 빠르게 대응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보유 기간을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매 형태를 말합니다. 즉 단타와 이 장기 투자 사이에서 매매를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스윙 투자로 알고 있는데, 이 스윙 투자를 하는 이유는 아마 모두가 비슷할 것입니다. 이 급등락하는 종목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워 이 단타 매매를 피하고 싶거나, 그렇죠? 또는 단타 매매로 자기에게 맞지 않아서 매매하는 것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두 번째로는 오랜 기간 보유할 시, 그렇죠, 장기 투자죠. 주가지수 하락기, 우리 뭐 작년부터 올해 중반까지 이 주가지수가 계속 하락하니까 장기 투자자들이 매우 힘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랜 기간 보유할 시 주가지수 하락기나 또는 악재로 인한 손실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매매 형태로서 우리는 이렇게 스윙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윙 투자를 했을 때에는 뭐 중장기 투자하고 완전히 다르지는 않겠죠. 장기 투자하고는. 하지만 스윙 투자 시 이 매매 기준 요소는 스윙 투자만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분명한 그러한 기준점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짧은 매매 기간, 짧은 보유 기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 단기 모멘텀을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 거시적으로는 현재 주가 지수가 어떤 모습인가, 지수가 상승 추세에 있는가, 단기 상승 추세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하락 추세인가, 아니면 횡보 중인가. 그렇죠. 그것은 스윙 투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스윙 투자는 종목을 보유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이렇게 오버나잇을 해서 종목을 홀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지수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은 반드시 단기 모멘텀 체크로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현재 시장 주도주는 무엇인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것은 물론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은 스윙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현재 시장에서 어떤 섹터, 어떤 업종들이, 어떤 재료가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모멘텀 체크로는 이렇게 현재 주가 지수의 모습이 어떤가, 그리고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무엇인가, 그렇죠? 뭐 중소형 급등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종목 중에서 수급이 또는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런 시장 주도주, 뭐 2차전지나, 그렇죠, 최근에는 뭐 경기 민감주들, 그러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가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중요도가 이 중장기 가치 투자보다는 높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추세, 이평선, 뭐 캔들, 패턴, 이격도, 기울기, 거래량 등, 특히 오늘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제는 이 스윙 투자에서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이제 다음 내용에 나올 텐데, 이 추세를 오늘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스윙 투자의 입장에서는 이 추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상승 추세냐, 횡보냐, 아니면 하락 추세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듣다 보면은 이 추세가 그 안에 녹아 있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이 추세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음 내용으로 이 매매 포인트를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스윙 투자 시 가장 공략하기 좋은 매매 포인트 한 가지는 바로
이 눌림목입니다. 눌림목을 가장 먼저 분석하고 적용하였을 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윙 투자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 종목을 매매하는데 눌림목 말고 뭐 다른 게 있느냐? 있죠. 그렇죠? 눌림목 말고 또 대표적인 게 돌파 매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하락하는 모습에서 종목을 많이 매수하는 것도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피하라고 말하고 싶은 내용이지만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락하는 중에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저점을 계속 낮아지는 종목을 그것도 매입 단가를 낮추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매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권장하지는 않는데 그렇듯 이 눌림목 매매도 있고 돌파 매매도 있고 그렇게 뭐 V자 반등형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있고 방금 얘기했던 그렇게 하락하는 종목에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통한 저점을 매입 단가를 낮추는 매수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 말씀 안 드린 거 외에도 또 다양한 매수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윙 투자자들은 이 눌림목을 꼭 반드시 공부를 해두고 이 눌림목을 활용을 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눌림목은 종류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개가 있겠죠. 이평선 눌림목, 그렇죠? 뭐 21 이평선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그렇죠? 21 이평선이 이렇게 같이 오르고 있더라. 여기가 21 이평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21 이평선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이렇게 완전히 닿지 않더라도 이러한 1파 상승 이후에 쉬어가는 자리, 여기서 21 이평선을 만나는 지점을 내가 공략 매수 첫 번째 타임으로 삼겠다. 이것을 놓쳤다면 이제 두 번째 21 이평선 눌림목을 공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특정 이평선, 뭐 21 이평선도 좋고 61 이평선, 뭐 91 이평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이평선을 기준 라인으로 삼고 눌림목이 나왔을 시 매수하는 것을 이제 이평선 눌림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패턴형 눌림목. 눌림목이라는 것이 꼭 이평선으로만 이렇게 쉬어가는 자리는 아니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캔들 라인을 하단과 상단을 그렸을 때, 그렇죠. 바로 나오시죠. 이런 그림이 좀 모양이 그렇네요. 박스권에서도 상승 이후에 박스권 상단 라인과 하단 라인이 일정한 평행을 만들었을 때 이러한 구간들, 그렇죠. 박스권 하단 눌림목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눌림목, 패턴형 눌림목도 있고 뭐 또 대표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 뭐 쐐기형 패턴이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삼각형 패턴이 또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이랬을 때 삼각형 가장 우측의 꼭지점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요 하단에 왔을 때 방향성을 위로 생각하고 이 하단 패턴 눌림목을 공략을 해보겠다. 그렇죠? 물론 아래 위던 다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은 시장과 뭐 이 종목의 특징을 봐서 이렇게 하단 삼각형 쐐기형 패턴의 하단을 뭐 공략해 보겠다. 그것도 하나의 패턴형 눌림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와 함께 이평선과 패턴형 호남 눌림목, 그렇죠? 이 얘기는 이렇게 뭐 박스권을 움직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캔들의 라인을 이렇게 하단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또다시 이렇게 21 이평선도 같이 있더라. 그렇죠? 그랬을 때는 박스권 하단의 캔들 라인과 박스권이라는 패턴과 21 이평선이 함께 만날 수도 있는 그러한 지점도 이렇게 혼합형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삼각형 쐐기형 패턴도 마찬가지죠. 21 이평선이 이렇게 같이 있더라. 그랬을 땐 패턴형과 이평선의 혼합형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눌림목 스윙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저도 지금 종목을 지금은 좀 제법 비중을 줄였습니다.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놓은 상황인데 제가 매수한 종목, 이 멤버십 회원님들하고 장중에 이렇게 같이 살펴본 종목들에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거의 95% 이상은 다 눌림목을
공략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수익 투자가 주력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이 수익 투자를 했을 시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이런 이평선 눌림목 또는 패턴형 눌림목 아니면 이런 이평선과 패턴형 눌림목을 좀 공략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죠. 야, 나 여기서 21이평선 지지해 줄 줄 알고 들어갔는데 21이평선을 이탈하더라.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뭐 꼭 21이평선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랬을 땐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것은 내가 21이평선을 절대적인 눌림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짧게 잘라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이 부분에서 앞으로 상승 확률이 높을 것이다. 자, 확률이란 단어는 정답이 아니죠. 그렇지 못할 확률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에는 이렇게 이평선이든 패턴형이든 또는 이평선 패턴형을 혼합하던 이 눌림목을 공략할 때는 이러한 이평선 기준선뿐만 아니라 패턴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기서 눌림목에서 지지에 성공하고 오를 수 있는 그러한 확률 높은 종목도 함께 고르려는 그러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주식이 어려운 것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 어느 한 가지 기준만으로는 접근해서는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어느 것 하나라도 매매 기준, 다양한 매매 기준이 많이 충족되는지 5가지보단 6가지, 6가지보단 7가지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됐을 때 보다 더 확률이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윙 투자를 했을 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눌림목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단순히 저의 이론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 제가 매매하는 대부분의 종목이 이 눌림목을 현재 공략하면서 스윙 투자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윙 투자를 아마 직장인분들도 많이 접근을 하실 텐데, 그랬을 경우 이 눌림목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을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서 이평선, 패턴, 또 혼합형 이러한 내용들을 꼭 머릿속에 갖고 스윙 투자자들은 눌림목을 공략을 꼭 할 수 있는 그만큼의 공부와 실전 경험을 꼭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3편에서는 이 단타 매매에서 중요한 그러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